지난 추석 때 가족들과 제주도를 다녀온 63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석 땐 처음으로 여자들끼리 뭉쳐서 멋진 추억 여행을 해보자 했었죠. 딸 며느리와 함께 간 3박 4일은 첫날부터 전쟁이었다고 해요. 새벽형 인간인 영희 씨는 아침 7시에 성산 일출봉 일출을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여유 있게 늦잠을 자고 싶어 했고 딸은 SNS에서 본 브런치 카페에 10시 오픈과 동시에 가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너무 원하는 게 달랐죠. 결국 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브런치를 즐기고 왔어요. 점심 메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 씨는 옥돔구이, 딸은 인스타그램의 유명한 파스타집, 며느리는 해산물 알레르기 때문에 고기를 원했어요. 1시간을 논쟁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웠답니다. 오후 일정은 더 복잡했어요. 영희 씨는 원래 7코스를 천천히 걷고 싶었고 딸은 쇼핑, 며느리는 호텔 수영장에서 쉬고 싶어 했죠. 30분을 논쟁하다 차 안에서 각자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엔 피로가 쌓여 서로 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에서 영희 씨는 생각했대요. 차라리 혼자 왔으면 내가 원하는 거라도 다 했을 텐데. 다 함께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2025년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행자 중 42%가 동반자와의 의견 차이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확고해지고 체력 차이가 커지며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 30대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즐거웠지만 60대가 넘으면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하는 의무감에 이걸 억누르는 거죠. 68세 박순자 씨는 지난달 생애 처음 혼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골프만 좋아하고 딸들은 바빠서 함께 여행할 형편이 안 됐어요. 처음엔 두려웠답니다. 영어도 서툰데 스페인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780km를 걷는다는 게 가능할지 혼자 낯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하지만 순자 씨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5km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30분도 힘들었지만 3개월 차엔 10km도 거뜬해졌죠. 4개월 차엔 용기를 내서 경주로 1박 2일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KTX 예매부터 숙소 체크인까지 전부 혼자 해봤어요. 불국사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처음엔 너무 어색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10분쯤 지나니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더래요. 다들 자기 밥 먹기 바쁘고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너무 의식했구나.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 그 경험이 자신감이 됐고 5개월 차엔 제주도 2박 3일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원래 7코스를 천천히 걸으면서 쉬고 싶을 때 쉬고 바다가 예쁘면 1시간이고 그냥 앉아서 바라봤대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준비 끝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총 35일 동안 780km 중 500km를 걸었어요. 전부는 못 걸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걸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7시 출발해 오후 2, 3시쯤 순례자 숙소에 도착하는 게 일과였죠. 하루 평균 15km에서 20km를 걸었고 힘들 땐 10km만 걷고 쉬었습니다. 비용은 항공권 포함 약 390만 원, 숙소는 하루 35,000원, 식사는 순례자 메뉴가 15,000원 정도였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3주차쯤 어느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70대로 보이는 독일 할머니가 옆에 앉더래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배낭에서 연고를 꺼내주며 이렇게 말했대요. Too late is better than never.
너무 늦게 온 것을 후회하지 말고 그래도 왔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68년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 며느리였는데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이 된 것 같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보고 오늘은 얼마나 걸을지 스스로 정하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말하고 싶으면 다른 순례자들과 이야기하고 침묵하고 싶으면 혼자 걷고 모든 게 오롯이 자기 선택이었던 거죠. 한국에 돌아온 뒤 순자 씨는 달라졌어요. 남편이 골프 가자고 해도 나는 오늘 미술관 갈래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고 명절 때도 예전처럼 부엌에만 있지 않고 자기 시간을 챙기게 됐대요. 가족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마가 더 밝아지고 여유로워진 걸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박순자 씨가 무엇을 잘했는지 발견하셨나요? 순자 씨는 혼자 여행을 떠났고 여행 전에 단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외로 간 게 아니에요. 가까운 국내부터 당일치기나 1박 2일부터 시작했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 먼 곳으로 더 오랜 기간 여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혼자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준비입니다. 종이에 2가지 목록을 적어보세요. 하나는 두려움 목록, 하나는 기대 목록입니다. 두려움 목록에는 혼자 식당 들어가기 무섭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아프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들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각 걱정마다 대응책을 적습니다. 혼자 식당 들어가기 무서우면 첫날은 테이크아웃으로 하거나 사람 많은 시간대 피하기, 길을 잃으면 네이버 지도, 오프라인 지도 미리 저장하고 숙소 주소 사진 찍어두기, 아프면 여행자 보험 가입하고 상비약 챙기고 자녀에게 일정 공유하기. 이렇게 대응책을 적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준비 사항으로 바뀝니다. 기대 목록에는 아침 늦잠 실컷 자기, 하루 종일 미술관에만 있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기 같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게 여행의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여행지 선택입니다. 난이도별로 추천 여행지를 알려드릴게요. 난이도 1단계는 강릉 정동진으로 KTX로 2~3시간이면 가고 볼거리도 적당하고 혼자 다니기에 부담 없어요. 예산은 당일치기 10만원, 1박 2일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난이도 2단계는 전주 한옥마을로 서울에서 KTX로 2시간, 한옥마을이 컴팩트해서 걸어 다니기 좋고 맛집도 많아 혼자 먹기에 부담 없습니다. 1박 2일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됩니다. 난이도 3단계는 제주도로 비행기 타는 게 좀 낯설 수 있지만 국내라서 언어 걱정은 없죠. 렌터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박 3일에 3~40만원 정도 듭니다. 난이도 4단계는 부산으로 KTX로 2시간 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합니다. 해운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등 볼거리가 많아요. 2박 3일에 25에서 35만원 정도면 됩니다. 난이도 5단계는 일본 오사카나 후쿠오카로 한국어 간판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아서 해외 첫 여행지로 좋아요. 3박 4일에 80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행지를 정했으면 예산을 계획해야겠죠? 노트에 이렇게 항목을 나눠보세요. 왕복 교통비, 숙박비 1박당 금액 곱하기 일수, 식비 하루 3만원 곱하기 일수, 활동비 입장료, 체험비 등. 비상금 전체 예산의 20%. 이렇게 계산하면 총 예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는 겁니다. 필수 앱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행 가기 전에 네이버 오프라인 지도를 꼭 다운로드 하세요. 네이버 지도 앱 열고 왼쪽 상단 메뉴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선택해 원하는 지역을 다운로드하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구글이나 팝하고 번역 앱을 다운받아 놓고 번역 기능을 활용하세요. 셋째, 카카오맵 위치 공유 기능으로 자녀나 가족과 카톡 채팅방에서 버튼을 눌러 위치를 선택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를 켜두면 가족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넷째, 여기 어때 야놀자 호텔스 컴바인 같은 숙박 앱으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어요. 리뷰를 꼭 확인하고 특히 5, 60대 여성이 혼자 묵었다는 리뷰가 있으면 더 안심이 됩니다. 다섯째,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두세요.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 시 현재 위치를 119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안전 준비입니다. 출발 전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비상 연락망 카드를 3장 만드세요. 명함 크기 종이에 자기 이름, 자녀 연락처, 숙소 주소,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를 적어서 지갑, 가방, 여권에 각각 넣어두세요. 상비약도 준비해야죠.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파스, 밴드, 개인 처방약은 필수입니다. 작은 파우치에 담아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숙소 안전도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인할 때 방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비상구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1층보다는 2, 3층 객실이 더 안전합니다. 여행 중에는 하루에 한 번은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구경 잘하고 숙소 도착했어. 내일도 좋은데 갈 거야. 이 정도만 문자 보내도 가족들이 안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첫째,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시간대를 잘 선택하세요. 피크 타임인 12시에서 1시, 6시에서 7시를 피하고 오후 2시나 저녁 5시 정도에 가면 사람이 적어서 덜 부담스럽습니다. 좌석은 구석 자리나 창가 자리를 선택하면 시선이 덜 신경 쓰여요. 그리고 사실 3일만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만 어색하지 두세 번째부터는 혼자 밥 먹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 있음이지만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이에요. 여행에서의 혼자 있음은 고독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고 주변을 더 잘 관찰하게 되고 우연한 만남에도 더 열려 있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그리우면 숙소 공용 공간에서 다른 여행자와 이야기 나누면 돼요. 셋째,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죠? 실제 사례로 65세 김혜자 씨는 제주 여행 중 발목을 삐었어요. 다행히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사에 전화했고 보험사에서 근처 병원을 안내해 줬습니다. 병원비는 나중에 청구해서 다 돌려받았고요. 미리 가입한 보험과 비상 연락망 카드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해결됐죠. 넷째, 가족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먼저 왜 가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이건 나를 위한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보험 들었고 위치 공유할 거고 매일 연락할 거라고요. 작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첫 여행은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가족들도 적응하게 됩니다. 실전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첫째, 여행 첫날은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세요. 이동하고 체크인하고 주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날은 적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매일 아침 오늘의 계획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플랜 B를 생각하세요. 비가 오면 실내 활동으로, 피곤하면 일정을 줄이면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혼자 여행의 장점이에요. 넷째, 여행 중에 일기를 써보세요. 긴 글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본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다. 혼자 먹은 저녁이 외롭지 않고 평화로웠다. 이런 짧은 메모만으로도 나중에 큰 추억이 됩니다.
5째, 하루에 한 번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예쁜 골목이나 카페를 발견하게 됩니다. 50대 이후 혼자 여행이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의 여행은 20, 30대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곳을 가려고 했죠. 체크리스트 채우듯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를 봐도 깊이 봅니다. 바다를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1시간을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고 빛의 변화를 보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가는 곳,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곳을 찾았다면 지금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젊을 때는 여행 후 피곤했지만 지금은 여행 후 충전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방식으로 다녀오니까요.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의 기대여명이 남자는 31년, 여자는 36년입니다. 60대도 남자 22년, 여자 27년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아요. 70대 중반만 넘어가도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오래 걷기도 버거워지죠.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골든타임은 지금부터 10년, 길어야 15년 정도입니다. 이 시간을 또 누군가 눈치 보면서 보낼 건가요? 공자는 50세를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뭘까요?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겁니다. 3, 40대는 나 자신이 아닌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며느리, 남편이 원하는 아내, 자녀가 원하는 엄마, 회사가 원하는 직원으로 살았죠. 하지만 50대가 넘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야 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바로 그걸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당신은 더 밝아져 있을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남편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덜 짜증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자기 삶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딱 하루만 혼자 떠나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2시간 거리의 도시로 가세요.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 마을로 가세요. 한번 가보고 싶었던 미술관으로 가세요. 바다가 보이는 기차를 타고 해변으로 가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 여행도 괜찮아요. 가족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나 좀 다녀올게. 저녁에 올게라고 말하고 나오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도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기차나 버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심심할 수도 있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뭘 해야 할지 잠시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을 견디세요. 그 심심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해도 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어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동네를 걷기만 해도 됩니다. 어색함과 심심함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고요함이 찾아와요. 내 마음 소리가 들립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속도가 편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첫 여행에서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경험을 하면 두 번째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어디 갈까, 뭘 해볼까 설레기 시작해요. 2번 하면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만의 여행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처음엔 풍경만 찍다가 점점 사람들도 찍고 골목의 작은 디테일도 찍고
나중엔 사진 동호회도 가입하고요. 어떤 분은 맛집 탐방을 즐기게 됩니다. 블로그에 후기도 남기고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정보도 교환하고요. 어떤 분은 템플스테이나 명상 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좋아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걸 가장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여행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유명 관광지를 다 다녀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동네 시장 구경하는 게 더 좋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남들은 호텔 수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책 읽는 게 더 좋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행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멋진 사진들, 완벽한 일정표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가려던 식당이 문 닫았으면 다른 데 가면 되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야외 활동을 못하면 실내에서 쉬면 되고, 길을 잃어도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경험이에요. 다음엔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모든 게 여행이고 그 모든 게 배움입니다. 완벽한 여행보다 솔직한 여행이 더 가치 있어요. 실수도 하고 당황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떠나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30년, 40년을 가족 뒷바라지하고 남 눈치 보며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이고 자기 사랑이에요. 당신이 충전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지만 소중한 공간, 혼자만의 여행에서 찾아보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게 빛납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요. 노트 한 권 펴고 두려움 목록과 기대 목록을 적는 것부터요. 그리고 달력을 보고 첫 여행 날짜를 정하세요.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괜찮아요. 날짜를 정하고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황금 노후였습니다.